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건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인데 상가주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역할, 즉 상가로서의 역할과 주거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주의 어떤 필요사항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상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주택 건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우선 상가주택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을 통한 임대수익도 노르면서 보통 4층 정도가 되겠죠. 주인 세대에서는 주인이 거주를 하면서 주거와 어떠한 현금 흐름, 임대소득을 동시에 완성시키는 투자형 부동산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의 특징 같은 경우는 1층은 보통 상가, 그래서 2층, 3층까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상가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층 이상은 보통 주거용으로, 특히 이제 4층 정도, 4층 혹은 4.5층 다락 정도를 이용해서 주인 세대까지 들어가게 되면 내 주거와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 즉 임대소득을 통한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갖춘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정의를 보면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와 사업, 즉 부동산 사업이 되겠죠. 임대소득을 노릴 수 있는 실용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인근에 15억, 20억짜리 내 주거만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같은 가치의 부동산, 즉 조금 외곽으로 넘어와서 임대형 상가주택을 10억에서 15억 선에서 매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당히 유익한 부동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가주택, 즉 이것을 매매 혹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법적 검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매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법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용도 지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을 수 없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검토하거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 가능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제한이 됩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내 땅 위에 1층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내 땅의 1층 면적이, 즉 건축 면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텐데요. 50% 정도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평짜리 땅이라면 내 1층 혹은 건축 면적은 50평 정도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지하를 제외한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인 지역이 있다. 그러면 내 땅은 100평이었기 때문에 모든 층의 면적이 합이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층을 50평을 지어서 그냥 수직적으로 건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4층까지 올리게 되면 200평을 모두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뒤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용적률을 최대한 뽑아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지을지는 건축주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은 차후에 검토를 해볼 수 있고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상업지역은 필요가 없지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북측 땅에 있는 지역에 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의 북쪽에 대한 사선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내가 여기에 온전히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세대당 주차가 최소한 한 대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편익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주차장 면적을 다 뽑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용적으로나 사업성 검토에 의해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새로 나온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 원룸 형태의 주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거주자가 모두 다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뭐 예를 들어서 30제곱미터 이하는 뭐 60%까지 감면해주는 약간의 주차 설치 기준을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주차 면적이 좀 적더라도 원룸이나 1인 가구 형태의 어떤 주거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 면적 기준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법적 검토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나중에 전문가나 건축사나 어떤 세무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만 두고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할 뿐, 궁극적으로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및 시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동선 분리입니다. 상가와 주거 동선 분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거는 주거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상가는 상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가는 임대소득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주거는 편의와 안락함이 상당히 우선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3층이 내 편안한 주거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가 부분의 어떤 손님이나 그런 상업성의 번잡함과 이게 믹스 매치가 된다고 한다면 서로 상당히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가 전면의 최대화가 중요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차장 면적 확보와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상가는 1면 혹은 2면, 3면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1면 정도라도 그 소비자들의 동선과 겹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간판만 보고 그 업장을 찾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쇼윈도나 시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길가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 고객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 전면에 최대화를 하는 것은 상가의 어떤 임대 소득이나 공실률을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1층 상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시성과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의 효율화도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층의 주거 공간은 이 상가와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는 그런 수요의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동선분리를 통해서 생활의 편의성을 상당히 고려하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권이 너무 좋아서 용적률을 최대한 뽑고 싶은데 제한이 있다면 발코니 활용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층 같은 경우는 보통 1층 같은 경우 뭐 4.2에서 4.8 정도 최대 맥스로 뽑을 수 있고요. 상가주택이라면 보통 최소한 3m에서 3.3m 정도 층고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2, 3층의 주거 공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건물의 높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수익률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한정 높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아지게 되면 상가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층고를 고려하고 그리고 건물의 전체적인 높이 그러면 이 높이는 결국은 또 일조권 사선 제한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소음 차단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을 지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 방수나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고 현실적이고 특히 이제 배관 설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건물을 싸게만 짓다 보면 상업이나 주거 공간엔 단열을 잘 할 수 있어도 배관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면 그것은 겨울에 동파로 이어지게 되고요. 대대적인 공사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싼 것보다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누락되는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방수나 배관에 의해서 노후도가 진행될 때 더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서 그것들을 보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동산 투자나 일련의 행위들은 결국은 내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내 주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을 매매도 하고 건축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수익의 어떤 비율을 보자면 상가 부분의 임대소득이 가장 클 겁니다. 단위 면적당 어떤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상가 부분은 대부분 보증금이 좀 낮은 대신에 월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거 부분의 임대 수익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본소득에 대한 이익, 즉 이거는 나중에 건축비와도 결부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7평에서 20평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라겠죠. 상가주택의 2, 3층에 있는 투룸이나 쓰리룸 정도의 어떤 주거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자금의 비율은 지역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3룸 정도의 빌라는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전세 자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 잡게 되면 그 2, 3층 혹은 상가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은 건축 비용은 내가 나중에 임대료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떠한 자산 가치의 상승. 지금 약간은 노후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업 지역을 가보면 10년 전, 20년에 뭐 4억, 5억 주고 상가주택을 지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한 150평, 200평 상가주택을 지으려면은 무조건 10억에서 15억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실물 경제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건축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매매를 통한 자본소득보다는 건축을 통한 자본소득의 이익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이라는 과정 가운데 다양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매매보다는 건축이 비용적으로는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업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은 건축업자의 마진율이 같이 녹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매매보다는 내가 생산을 하는, 즉 건축을 하는 것이 자본소득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는데 여기서 세금 혜택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많지만 부동산 측면에서만 단순하게 보자면 나대지로 놔둬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재산세를 내는 것보다 건축물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임대소득을 발생하면서 즉 이자 부분의 어떤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빈 땅이 있거나 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시세 차익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양한 세금 혜택들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건축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법 증축의 위험입니다. 특히 매매를 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불법 증축이 일정 기간에만 어떤 페널티를 지불하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매 주기마다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건축할 때도 어설프게 준공 이후에 불법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 면적의 최적화도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층을 상가로 놓는 것은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2층, 3층의 임대 면적을 주거용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사무공간으로 임대를 놓을 것이냐 이것은 주변 상권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2, 3층의 어떤 주거 공간도 내가 원룸을 놓을 것이냐, 투룸을 놓을 것이냐, 3룸을 놓을 것이냐 이것은 주변의 상권에 의한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어서 젊은 층의 1, 2인 가구, 즉 신혼부부가 많다. 그러면 1.5룸이나 2룸 정도로 계획을 해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주변이 그래도 오래된 주거 문화 공간이고 학교나 어떠한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3룸의 수요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 1.5룸을 3개 넣는 것보다 투룸이나 3룸을 2개 넣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가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부분은 대부분 면적 대비 많은 월세의 현금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면적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 부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공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보호나 주차 문제, 이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가로 인한 주거가 침해되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가 부분에 임대되는 업종에 대한 어떤 방음이나 심지어는 요즘 냄새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에 삼겹살 집이 들어오게 되면은 2, 3층은 막연한 그런 이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공간이 너무 적다 보면은 2, 3층에 주거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주차 공간만 너무 넓히다 보면 어떤 그 건물에 대한 투자 수익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 고려를 하셔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상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건 매매 시에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하실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영역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장화한 내용을 좀 짧게 축약하느라 다소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